안녕하세요. 스노우반입니다. 현재 스노우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이 중 공룡 놀이와 마시멜로 챌린지 놀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참여 수업은 일상 속의 호기심, 창의성, 탐구라는 맥락 안에서 모든 반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의 놀이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참여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 수업 이후 가정에서 보내주신 회고지를 살펴보면서 마시멜로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마시멜로가 창의적인 놀이로 느꼈을까? 그리고 다른 놀이에서는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는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상 속에서 호기심이나 탐구는 궁금한 게 많은 6살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창의성은 일상적이기보다 뭔가 특별해야 하고 새로워야 한다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놀이하는 마시멜로 챌린지가 가장 창의적인 놀이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항상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놀이에 도전하고 그리고 놀이에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창의적인 놀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과제에서 소개해드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더 알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공룡 이야기입니다. 공룡에 대한 관심은 유토 영역에서 공룡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었는데요. 1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유토로 다양한 공룡을 만들어서 친구와 함께 가상놀이를 즐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토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기 때문에 가상놀이를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짝만 부딪히거나 세게 잡았을 때 형태가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만든 작품이 망가지다 보니 갈등 상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토로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종이 자석으로 프린트하여 가상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공룡의 무늬를 그리거나 색칠하면서 꾸며주기도 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룡 주변의 배경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했지만 교사의 예상과 달리 종이 자석으로 만든 공룡에 대한 흥미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종이로 공룡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고요. 종이로 공룡을 만드는 놀이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룡을 종이로 만든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동안의 놀이 방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종이로 공룡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토는 작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석 공룡은 벽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친구와 가지고 놀면서 놀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반면 종이 공룡의 경우 완성한 이후 가지고 놀아도 쉽게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방법들보다 종이 공룡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공룡을 만들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토의 경우 찰흙이기 때문에 입체 형태를 구성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비해 종이 공룡의 경우 평면의 종이를 접거나 그리고 오려서 형태를 구성하다 보니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종이의 종류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지도 종이의 종류이지만 쉽게 뭉치거나 구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종이보다는 입체 형태를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이에서 신문지로 매체를 전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구기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행동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신문지를 뭉치거나 그리고 구기는 대신 돌돌 말아서 형태를 구성하고 색깔 있는 종이를 사용했을 때와는 그렇게 형태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어린이들에게 교사가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신문지로 공룡을 만든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기도 하면서 종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체 형태로 구성해 가는 방법들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큰 공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만들기보다 분업의 형태로 각 부분을 만든 후에 합체하는 시도들도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만든 모습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은 얼굴과 목, 그리고 몸통과 다리를 만든 후 연결하여 공룡을 만들었는데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완성되었을 때 어린이들은 드디어 통통한 공룡이 완성되었다고 기뻐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목을 길게 만들다 보니 머리 부분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자꾸 기울어졌습니다. 다리 부분도 완전한 입체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놀이 모습을 되짚어 보았을 때 어린이들은 전시와 가상놀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토의 경우는 전시는 가능하지만 가상놀이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종이공룡의 경우에는 가상놀이는 가능하지만 입체 형태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세워지지 않아 전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의 경우 종이보다는 입체 표현이 잘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구겨서 만들다 보니 정교한 표현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미유치원의 경우 교실에서 두 교사가 수시로 놀이에 대해서 협의하기도 하지만 연령별 협의 그리고 전체 교사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공룡놀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질 때쯤 만사세반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협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공룡에 대한 관심이 다른 반에서도 계속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연령별 협의 때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왜 공룡이 재미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린이들과 공룡의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지,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여기에 어떻게 접근해 갈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보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간의 협의에서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공룡을 신비로움과 궁금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공룡을 만들고 싶은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린이들과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공룡 이름에 관심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공룡 이름을 토대로 공룡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공룡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우루스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그게 바로 공룡이라는 뜻이 아닌지 라는 말부터 시작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나 그리고 각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였고요.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부분에서는 반박하기도 하며 서로 다른 공룡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우루스란 도마뱀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백과사전에서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처음부터 암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기존의 지식을 비교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책에서 접한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지식을 계속 재구성하며 그리고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교사에게는 더욱더 의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공룡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우루스 이외에도 미무스로 끝나는 공룡, 토르로 끝나는 공룡 등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토르로 끝나는 공룡의 경우 사우루스에 비해 공룡의 종류도 많지 않고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한 공룡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기준에서 비교해 보아도 쉽게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자 어린이들은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를 떠올리며 우리만의 의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토르가 힘이 굉장히 센 주인공인 것처럼 힘이 센 공룡의 이름에도 토르를 붙여준 것이라는 것이
소나무반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답게 가상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 공룡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어린이들의 놀이 모습에도 그리고 작품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꼬리를 짧게 만들었다면 사우루스는 도마뱀처럼 꼬리가 긴 공룡이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꼬리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공룡 형태를 구성하고 가상놀이를 하는 것을 즐겼다면 이제는 어린이들과 공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룡에 대한 관심이 더 넓게 뻗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룡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룡에 대해 탐구하는 모습 중 첫 번째는 가정에서 공룡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서 친구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소나무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친구와 함께 보는 것을 즐겨 하는데요.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가지고 왔다면 공룡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점점 공룡과 관련된 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져온 책을 서로에게 읽어주고 싶어 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아직 한글에 익숙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공룡들의 특징과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상황들을 토대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도 누가 읽어주느냐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공룡을 분류하며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들과 공룡 이름에 대해 나누어 보면서 어린이들의 생각이 담긴 패널을 전시해 주었었는데요. 다양한 탐색을 해볼 수 있도록 공룡 사진도 함께 프린트해 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름이나 그리고 사는 곳, 생김새 등 한 가지 기준을 정해 공룡을 분류하며 놀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룡에 비해 사우루스 종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은 사우루스가 가장 많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끝마침하는 게 아니라 왜 사우루스가 가장 많은지 유추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공룡들은 서로 잡아먹고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사우루스의 종류가 많고 나머지는 사우루스한테 잡아먹히거나 공격받아 죽어서 종류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룡 사진을 이용하여 분류하며 놀이하던 중 한 어린이가 생김새가 비슷한 두 공룡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에 담긴 생김새나 색깔 등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 공룡이 서로 닮은 공룡인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공룡인 것인지 혹은 선생님이 잘못 프린트해 준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른 사진에서도 색깔에만 조금 차이가 날 뿐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여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공룡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놀이에서 사용하던 공룡 카드에서 내가 아는 공룡과 모르는 공룡을 분류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런 공부해서 안 배워도 안 돼. 몰라, 스쿠스, 몰라, 제이너가 아니고, 몰라, 미크로나코를, 몰라, 라키오, 사이타. 나는 모르는 공룡인데 친구가 알고 있는 경우, 반대로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친구에게 생소한 공룡이라는 점이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사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은 교실에 비치되어 있던 공룡 백과를 사용하여 공룡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는 공룡이 공룡 백과에 있는지, 공룡의 특징을 토대로 공룡 백과에서 찾아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공룡들에 대해서는 특징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공룡을 탐색하고 그리고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그 안에 유심히 들여다보았을 때 결국 어린이들은 궁금한 것을 계속 알고 싶고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계속 공유가 된다면 그만큼 지식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마이크와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음성 인식으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공룡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한 글 밑에 그림을 직접 그려주기도 하였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 어린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발성이 정확하지 않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달리 인식되기도 하고 어법과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도 내용이 다르게 인식되기도 해서 이 방법으로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 어린이가 영상놀이로 알려주면 되지 않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말한 영상놀이는 사실 소나무반에서 시작된 놀이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참여 수업 때 모든 반의 놀이가 공개되면서 몇몇 어린이들이 고니반의 영상놀이를 경험했었고요. 참여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소나무반과 고니반이 서로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서로 교류하고 함께 놀이하는 경험이 이어졌었습니다. 다른 반에서 경험한 놀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 반 놀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어린이들의 유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놀이 형태로 방법이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구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 공룡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싶어 하였고 남자 어린이들의 경우 나만의 공룡 백과사전을 만들어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한 명씩 촬영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공룡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룡 이야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티라노사우루스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싸움을 벌였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졌답니다. 이름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난다. 어떤 공룡이 스피노사우루스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트리케라사우루스가 파키케팔로의 망치 때문에 갑자기 다쳤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어떤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 때문에 꼬리가 다쳤어요. 그리고 제 무시무시한 공룡이 나타나 공룡 친구들 다 잡아먹었답니다. 끝. 이거 어디였지? 앞이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끝.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하긴 했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이야기가 더 풍성하고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했었는데요. 카메라 앞에 서자 긴장이 돼서 내용을 까먹기도 하기도 했고요. 친구가 촬영하는 동안 순서를 기다리면서 긴장된 마음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친구는 계속 못하겠다고 하면서 촬영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긴장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형들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3층에 있는 형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은근슬쩍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한 어린이는 촬영을 하지 못한 채 교실로 내려왔고요. 교실에 와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언니 오빠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마음이 모이면서 우리보다 영상놀이를 많이 해본 언니 오빠들이 촬영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방법적인 측면과 공룡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움받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놀이에 대한 흥미가 계속 지속되면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고 어린이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내용적인 측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나무반을 대표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려니 떨리기도 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공룡을 궁금해서 공룡을 하려고 공룡을 알고 싶어요. 자, 공룡승 말해보세요. 공룡승 말해보세요. 아니, 어떤 소리인지 모른다고.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타키켈라 도미사우루스는 이게 머리에 있는 게 뿌리예요. 몸이 엄청 커요. 요쪽에서 누가 더 커요? 잠깐만. 요쪽에서 누가 더 커요? 연습할 때와는 달리 카메라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고 또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종달세븐에게 보낼 영상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촬영했던 영상들을 모아 어린이들과 함께 보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에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아 이 내용만으로는 언니 오빠들이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영상에 같이 첨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소나무반 안윤석 코타윤입니다. 종달새반 형님들한테 물어볼 거를 하겠습니다. 자, 유테라토르랑 유토라토르가 친척인지 아닌지 그리고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게 왕관인지 뿔인지 쌀 때 하는 뿔인지 그리고 또 뭐였지? 얘네 둘이 크기가 똑같은지 현재 종달새반에게 편지를 보낸 뒤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형들에게 우리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공부하며 형들이 주는 답변과 비교해 봐야지 진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룡 카드에 담긴 기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특징들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가설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규랑 김주영, 소윤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우리가 세 가지 공룡을 만나볼 건데요.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입니다. 얘는 유타랍토르입니다. 자, 일단 이 사진 공룡입니다. 안녕, 난 파키케팔로야. 나는 몸집이 크고 박치기도 잘하지. 나는 유타랍토르야. 나는 다리 길지. 안녕, 난 에오라토르야. 난 발톱이 엄청 길어. 좀 엄청 무서워. 그래서 고기를 잘 먹었어. 옛날부터. 아니, 잘못했죠. 좋아요. 공룡들을 세 마리 만나보기로 했죠, 아까? 좋아요. 그럼 이제 공룡들을 만나볼 겁니다. 자, 출발. 어디서 공룡의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네요. 안녕, 난 파키케팔로야. 나는 몸집이 크고 박치기도 잘해. 근데 왕관인지 뿔인지 뼈인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 자, 그 다음에 나는 유타랍토르. 근데 나는 발톱이 긴데 꼬리가 잘린 건지 안 잘린 건지 모르겠어. 안녕, 나는 에오라토르야. 나는 몸집이 길고 다리가 아주 짧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한번 알아보자, 친구들. 이렇게 어린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룡을 연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놀이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본의반과 소통하며 서로의 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영상놀이에 대한 관심이 커왔고요. 어린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놀이 시간에 틀어주었는데 그중 테이프로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에서 어린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테이프로 입체를 만드는 방법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는 것을 시작으로 놀이가 점점 반복되면서 정육면체 위에 색테이프를 감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꾸미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이후에는 정육면체를 여러 개를 조합하여 공룡을 구성하는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테이프 입체의 경우 처음 어린이들이 원했던 전시와 가상놀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세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전시의 효과도 누릴 수 있었고요. 테이프를 여러 겹 겹쳐서 만들다 보니 단단해서 친구와 조작하며 놀이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아 현재 어린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공룡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는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함께 공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지식을 재구성하고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님반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생각의 범위를 조금씩 더 넓힐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또 다른 놀이 방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순차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며 순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1학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한 상황, 내용, 그리고 매체가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궁금한 것을 스스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 속의 호기심, 그리고 창의성,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공룡 이야기에서는 앞으로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하며 공룡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파스타 면으로 만드는 에펠탑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시멜로 챌린지는 주어진 재료로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팀이 성공하는 협동 게임입니다. 하지만 6살 연령의 특성상 처음부터 협동 게임을 경험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두 교사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 과정을 지켜보는 대신 개인이 탑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탑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 디자인적인 측면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나무 반에서 마시멜로 챌린지 놀이를 경험하였을 때 협동 놀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 놀이 형태로 진행하였지만 주어진 재료와 주어진 시간 내에 탑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처음 마시멜로 챌린지 놀이를 접한 어린이들은 탑을 세우는 것보다는 마시멜로를 먹어봤던 경험, 부모님이 파스타 요리를 해주신 경험 등 매체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호기심이란 것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파스타면과 마시멜로는 먹는 재료였는데 기존의 사용 용도가 아닌 바로 놀이 속에서 함께 매체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듯 하였습니다. 소나무반에서 주기적으로 마시멜로 챌린지를 진행하였는데요. 어린이들은 관심을 갖고 매체를 탐색하기도 하고 얇은 파스타면을 세우기 위한 방법들을 탐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매체 자체를 탐색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마시멜로를 만져보면서 촉감을 즐기기도 하고 파스타면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스타면이 부러진 느낌이 좋아서 계속 잘게 부숴보기도 하면서 탑을 세우기보다는 매체에 대한 관심을 먼저 해소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움을 시도해 나갔는데 가느다란 파스타면이 고정하는 과정에서 또 탑을 어느 정도 세우고 마시멜로를 마지막에 끼우는 과정에서 자꾸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론 자꾸 부러지는 파스타면이 원망스럽기도 하였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어린이들은 포기하기보다는 이 상황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생각하며 세워지는 방법들을 더 탐색해 보고 싶어 했고 특히 더 잘 세우기 위해 놀이 시간에도 연습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고 싶다는 어린이들의 의견에 주기적으로 시간을 계획하여 대집단에서 경험하던 마시멜로 챌린지를 소그룹으로 놀이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놀이 시간에 마시멜로 챌린지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움의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 파스타면의 이미지 때문인지 길게 연결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어린이들은 진짜 탑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높이 세우고 싶어 하였지만 잘 세워지지 않아 주로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벽에 기대어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이 테이프를 필요한 만큼 잘라 파스타면을 고정시킬 때에는 정교하게 붙여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정의 문제는 그 세음의 문제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 고정 매체를 전환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먼저 기본 도형을 만들어가면서 마시멜로를 고정하는 방법을 탐색하였고 이후 오각형이라든지 다양한 기하학적인 모양의 형태로 구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밑면을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만든 다음 그 위로 세워가려는 시도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서 피라미드나 교회 엄청 높은 탑들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이 내가 만든 작품들을 명명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선과 점을 만나 그래서 면을 이루고 그리고 면과 또 면이 만나서 입체물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마시멜로와 파스타면으로 높은 구성물을 만든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어린이들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구성물은 탑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진짜 탑처럼 만들고 싶다는 의견으로 점차 모여졌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탑 이름 중에서 에펠탑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한테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사진이나 모형물로 봤었던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이 에펠탑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반에서 처음으로 함께 만들고 싶은 탑은 에펠탑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전에는 각자 만들고 싶은 것을 구성했다면 현재는 목표가 생겨서인지 어린이들끼리 에펠탑을 만들자, 에펠탑을 만들어서 놀자라고 하며 구성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에펠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펠탑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지 알아본 후 만들면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놀이 시간에 교사가 지원해 주었던 에펠탑의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엄청 높이 만들어야 된다는 크기에 대한 생각과 탑이 쓰러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견고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스타면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만들려고 해도 자꾸 부러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같은 길이의 파스타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사용하는 친구 등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파스타면을 사용해 길이가 안 맞다는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방법적인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긴 파스타면이 원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길이가 길수록 잘 부러지기 때문에 길이를 좀 줄인다면 부러지는 횟수도 줄어들 것 같아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사는 어린이들의 말에 비롯하여 긴 파스타면이 아닌 조금 짧은 파스타면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펠탑을 구성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시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표현해 보기도 했는데요. 어린이들의 표상을 보면 같은 에펠탑이라고 해도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파스타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모 형태로 계획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탑이기 때문에 꼭대기 모양은 뾰족해야 되고 밑부분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네모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네모의 개수가 훨씬 더 많고 위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표정처럼 내 생각을 담아 구성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형태의 구성은 마시멜로에 그냥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쉽지만 꽂은 후 자꾸 휘청휘청 거리는 파스타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합시다. 계속 쓰러져. 어린이들은 에펠탑을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했던 부분 중 한 가지인 견고함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어린이가 만든 에펠탑의 모습인데요. 오각형으로 계획한 후 서로를 이어 높은 구성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빈틈없이 이어서 한 가닥에 들어가는 힘을 나누어 지지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더 튼튼하게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이 어린이 같은 경우 형이 집에서 마시멜로 챌린지 놀이를 했던 방법들을 모방하여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린이들의 생각의 범위가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어린이들도 방금 봤던 사진처럼 선이 4개로 연결된 네모가 아니라 가운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X와 그리고 네모를 합쳐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시도가 처음 보여졌습니다. 평소 종이나 테이프로 정육면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은 마시멜로와 파스타를 이용해 정육면체를 만들기 위해 전개도 형식으로 구성해 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개도 형태로 할 때는 연결하려고 했을 때 파스타면과 마시멜로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전기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은 서로 한 면씩 연결하여 정육면체를 드디어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자꾸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다양한 입체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모습에서 교사는 어린이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모 만들기에 성공한 어린이들은 에펠탑을 만드는 방법은 네모 모양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함께 네모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의 에펠탑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네모만 많이 만들면 금방 에펠탑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난 어린이들은 이후 에펠탑 만들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파스타와 마시멜로를 이용하여 어떠한 입체를 만든다는 것은 즉 소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어린이들이 에펠탑을 만들고 싶지만 함께 다 같이 입체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파스타 길이가 일정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마시멜로에 파스타를 꽂았을 때 같은 크기의 같은 길이를 넣어야지만 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자신이 정육면체를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거나 제품을 살 때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네모 설명서를 제작하여 아직 네모 만드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놀이 시간에 계속 재생해 주어서 네모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친구에게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기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정리문체를 많이 완성할 수 있었고, 맨 밑부분은 가장 튼튼해야 윗부분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어린이들의 생각으로 파스타면은 여러 개 합쳐서 더 굵은 심으로 정리문체를 완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 참여 수업을 하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자 반짝이는 에펠탑을 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은 우리가 만든 에펠탑에 불이 나오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들께 보여주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며 큰 기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그리고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우리도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만든 네모들을 계속 이어서 붙여가지고 탑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하였고, 교사가 구성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직접 나와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한 어린이가 에펠탑을 구성하는 사진인데요. 이 모습을 본 어린이들은 사진에서도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펠탑의 두 개의 다리와 뾰족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건 에펠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어린이가 다른 방법으로 에펠탑을 구성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도는 어린이들이 생각한 특징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완성했을 때 에펠탑을 드디어 만들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요. 어린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직접 구성한 대로 교사가 글루건을 사용해서 형태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에펠탑이 저희 반 에펠탑은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따로 해 주었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옷에 살짝 걸려서 에펠탑이 아쉽게도 처참하게 망가지고 말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교사는 어린이들이 열심히 만든 에펠탑이 망가져서 속상해하고 조금 절망에 빠질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린이들은 넘어져서 바로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괜찮아, 다시 만들면 되지라고 하면서 다시 놀이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오히려 교사가 어린이들의 유능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호기심에 의해 궁금했던 것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의 탐구인데요. 소나무반 어린이들의 탐구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을 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놀이에서 어린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만의 방법을 연구하고 도미노처럼 손끝에서 나오는 힘 조절에 따라 망가질 수도 있는 파스타 면이지만 오히려 그 아슬아슬함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매체였다면 뚝딱뚝딱해서 그 매체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놀이를 통해서 조금씩 어린이들의 생각의 폭이 넓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망가졌대. 내가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친구가 너무 쓰러졌을 때 속상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할 수 있다고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 놀이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후 어린이들은 다시 에펠탑에 도전해보자고 그리고 지난번 에펠탑보다 더 튼튼하고 훨씬 더 큰 에펠탑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쉽게 망가진 부분에 대해 되짚어 보면서 여러 개의 네모를 각각 붙였기 때문에 쉽게 붙인 부분이 계속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쉽게 부서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 만들 때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네모를 따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된 탑을 만들어야지 더 튼튼하다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모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어린이들은 혼자 다 에펠탑을 이어서 만들기에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소나반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계획을 하고 소집단 놀이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 의견을 모으고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협동이 아직은 어려운 연령이기 때문에 놀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시간도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하는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도 친구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는지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계획하고 실행해 보면서 상황마다 함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 생각만 맞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의견을 조율해 보면서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의 순간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도 보신 것처럼 처음 시작은 연령적 특징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놀이를 시작하였었는데요. 지금 어린이들의 흥미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동놀이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이 두 교사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었고 지금도 소나반 어린이들은 함께 에펠탑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요. 어린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놀이를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연구 과제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두 교사가 이 두 가지 놀이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창의적인 놀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이 뿌리내리고 더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나우반에서는 이 두 가지 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에서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놀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